한국의 치킨 업계를 그야말로 씹어먹고 있는 3대장. 그 주인공은 다들 잘 아시듯 교촌과 BBQ 그리고 BHC죠. 그럼 그 중에서도 누가 과연 업계 1위냐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전통의 강자 교촌치킨을 뽑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불과 2-3년 전부터 치킨 업계에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업계 2위와 3위였던 BHC와 BBQ가 빠르게 치고 나가는 동시에 교촌의 매출이 폭락하고 있죠. 특히나 교촌에 가려 만년 업계 2인자라고 생각했던 BHC는 뿌링클과 치즈볼을 앞세워서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벌어가고 있는데 각 분야의 탑이라는 스타벅스, 도미노피자 그리고 파리바게뜨와도 비교가 안 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업계 최초로 코스피 상장에까지 성공한 교촌치킨은 새롭게 유입된 투자자들의 자금을 바탕으로 1등 자리를 굳히고 또 앞으로도 쭉쭉 나갈 줄만 알았는데 경쟁자들과 비교해 영 맥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치킨업계 최강자로 불렸던 교촌치킨,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흑우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소울푸드 치킨 산업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아마도 치킨만큼 남녀노소 호불호가 안 갈리는 음식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때문인지 한국 요식업계의 다양한 메뉴 중에서도 치킨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약 10년 전에도 특히나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배달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수혜를 가장 톡톡히 본 메뉴가 되었죠. 피자 시장 전체 규모가 약 2조 원도 안 되고 무려 시장 규모가 5조 원이라는 햄버거 업계도 가볍게 압도하죠. 치킨 산업이 이렇게 큰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국뽕을 거른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어느 나라 치킨 요리를 먹어도 K치킨, 한국의 프랜차이즈 치킨들보다 맛있는 치킨을 찾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유튜브에 외국인들이 한국 치킨을 먹는 반응들을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엄청 많은 치킨을 먹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맛있다, 최고다 이런 반응들을 정말로 많이 볼 수 있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야, 흑우야 너 병신이냐? 국뽕방송에 또 속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려 한국의 농식품부에서 여러가지 한식을 먹어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김치찌개도 아니고 불고기도 아니고 비빔밥도 아니고 1등을 차지한 게 치킨이었다고 하죠. 정말 국뽕이 아니라 실제로도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에 15개국, 57개국 무려 매장 수로는 수십 개, 수백 개를 내면서 K치킨을 성황리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되고 있나 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BBQ 매장 수가 700개인데 매출이 172억, 매장당 1년 매출이 2천만원, 2,300만원 정도라는 거죠. BBQ형 장사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최근 3년 평균 매출 성장률이 무려 71%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잘 되지 않겠어요? 여튼 K치킨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렇게나 잘 나가게 된 이유 다들 아시죠? 바로 국내에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이 피 터지게 살벌하기 때문입니다. 무려 우리나라의 치킨 프랜차이즈 개수만 477개라고 하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치킨들은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런데 이런 치열한 한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에서도 한때는 당당히 1등을 찍었던 프랜차이즈가 있었으니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교촌치킨입니다. 91년도에 구미에서 이렇게 작은 매장 하나로 시작했는데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 당시 온갖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들이 난립하면서 춘추 전국시대였던 한국의 치킨 전쟁을 전국 모든 지역 재패를 하면서 당당히 1등을 찍어버렸죠. 다른 경쟁사에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달짝지근하고 또 짭조름한 간장 베이스의 치킨 맛이 이렇게 험난한 경쟁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엣지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치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교촌치킨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달갑진 않죠.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엔 거의 제가 아는 모든 요식업 업계 최초로 배달비 2,000원을 청구, 또 2021년과 2023년엔 메뉴를 3,000원씩 인상하거나 배달비를 꾸준히 올려서 이젠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으려면 결제 금액이 3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린 것이 교촌치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교촌치킨을 그렇게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교촌치킨이 선도적으로 배달비를 청구하자 다른 많은 요식업체들이 따라오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격 인상 주기가 약 3년이었다가 최근엔 1년 반 정도로 짧게 줄어버렸죠. 또 교촌이 메뉴의 가격을 2,000원, 3,000원씩 올리니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그대로 따라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와, 나 진짜 교촌치킨 10년 먹었는데 이제는 교촌치킨 도저히 못 먹겠어 라며 교촌치킨만큼은 먹지 말자 하는 불매운동의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 같은 돈 없는 서민은 불매운동이 아니라 치킨 한 마리에 3만원? 양도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 이거 두 명이서 먹으면 좀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매운동이 아니더라도 이젠 잘 사먹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촌이 2,000원, 3,000원, 4,000원씩 쭉쭉 가격을 올리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교촌치킨 입장에서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죠. 얘네들이 도대체 뭐라고 변명하나 한번 살펴보았는데 교촌은 상대적으로 원가가 높은 원재료를 사용한다, 다리 날개와 같은 그런 부분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치킨집들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라고 관계자가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럼 너네들 다른 회사들보다 작은 치킨 쓰는 건 쏙 빼놓고 이야기해?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닭값이 올라서 부득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아우 진짜 허구한 날 전쟁 타령 지긋지긋하다, 그죠? 팩트체크를 바로 들어가 보면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생닭 시세가 올라간 것은 맞는데 그 이후로 유통 물류 등이 안정되면서 닭고기 시세가 2024년 현재로는 고점 대비 30%
30%가 넘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특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폭락해도 한 번 올린 값은 절대 안 내린다. 그죠? 사실 최근 교촌치킨이 BHC나 BBQ보다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건 물론 소비자들의 불만도 한 몫을 했겠지만 숨겨진 이유가 또 하나 있죠. 교촌치킨의 매출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서 점포당 연 매출로 한번 따져보면 한 2, 3년까지만 하더라도 약 7.5억 정도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불매운동 등의 여파로 6억대로 주저앉긴 했지만 경쟁사인 BHC나 BBQ보다는 점포당으로 따지면 매출이 여전히 한 30% 더 높은 걸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비밀은 BHC나 BBQ보다 교촌치킨이 매장 수 증가가 훨씬 더 더디기 때문에 이렇게 총 매출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훨씬 부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교촌치킨 관계자는 이렇게 신규 가맹점을 함부로 내지 않는 게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재 원칙으로는 새로운 도시가 생기지 않는다면 점포 수를 함부로 확대하지 않을 거다 라는 내부 방침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 여느 상권을 검색해봐도 교촌치킨의 매장 수가 같은 지역의 경쟁사 BHC나 BBQ보다 훨씬 적은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또 다른 지표를 보면 BHC나 BBQ 등 가맹점 변동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3년 동안 신규 개점과 폐점이 각각 수백 건에서 1000건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촌치킨은 다른 가맹점보다 신규 개점이 훨씬 적고 심지어는 폐점할 때 하더라도 양도 인수로 대부분 해결해서 계약 종료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한번 교촌치킨을 차리면 정말 웬만해선 거의 그대로 영업한다는 뜻이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와 교촌치킨 이거 가맹점주들을 이렇게 생각해준다고? 완전 킹각 기업 아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영업 행태는 뜻밖의 전혀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해 낸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이유는 바로 교촌치킨이 치킨업계에선 사실상 유일하게 코스피에 상장까지 했기 때문이죠. 교촌치킨에 투자한 많은 소액 투자자들은 많이들 이런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자금들을 유입받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국내든 해외든 매장 수를 많이 늘리고 또 맛있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데 돈을 팍팍 써서 기업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외형 성장에 욕심을 안 부려서 이렇게 평행하게 갈 거면 애초에 상장을 왜 했어? 라고 많은 교촌치킨의 소액 주주분들이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촌치킨이 2위와 어찌되었든 매출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꺾이고 있다 보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선 무려 4년 가까이 기다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60%가 빠졌습니다. 무려 1000대1을 넘는 경쟁률을 뚫고 교촌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투자자들 발등을 정말 제대로 찍고 있는 셈인데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촌치킨이 단지 1호 개미지옥이었을 뿐 앞으로도 한국 증시시장에 수많은 개미지옥들이 펼쳐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오랫동안 저성장을 할 것이 예측이 되고 또 소비자들의 지갑은 잔뜩 닫혀 있어서 요식업계가 정말로 힘든 이 상황인데 100대표의 더본코리아나 위디아,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등 수많은 요식업 프랜차이즈들이 어떻게 하면 상장을 해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주식들을 팔고 도망치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증시 상장 문을 두드릴 때마다 단골 레파토리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증시 상장에서 투자 많이 받아서 해외에도 진출하고 또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훨씬 더 높일 거예요 라는 말이 실현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 더 많은 요식업 프랜차이즈들이 앞으로 더 죽어가고 또 이런 증시에 상장이 되면 수많은 개미지옥이 펼쳐질 것 같아서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상장을 할 때 이런 공모주에 청약을 넣거나 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해서 현명하게 투자하라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은 교촌치킨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제가 말한 부분 중에 틀린 부분이 있거나 또 미처 언급하지 못한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하단의 댓글을 통해 꼭 남겨주세요. 저와 또 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재미난 영상을 만들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